네, 이번에 보여드릴 바이닐은 엄밀히 말하면 좀 컬러 바이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상당히 메이저하게, 흑판이 아닌 디자인 중에서 메이저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판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픽처 바이닐, 픽처 레코드. 한마디로 사진을 레코드판 위에 입히고 그 다음에 소리꼴을 파내드립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켓이 따로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분 교수님의 판이고, 요거는 데이빗 보이 7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애도 있어요. 이 마들린 디트리라고 아마 서독으로 건너가신 배우이자 싱어였던 분의 판. 예쁘죠? 얘는 음질도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판인데, 짜잔, 프린스. 되게 신기하죠? 소리꼴을 동그란 데에 파냈는데 이것도 만들기 나름이었기 때문에 사람 실루엣에 맞춰서 비닐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돌아갑니다. 7인치고요. 그래서 이런 픽처 디스크들을 보시면 저는 사실 흑판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픽처 디스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다 이렇게 자켓에 역할을 해주면서 뮤지션들의 이미지도 같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음질적으로는 원래 소리꼴을 입혀야 되는 재질 위에다가 사진을 한 번 더 입혔기 때문에 장애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소리가 좀 깎이는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덕은 사소하게 레몬튜브.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이닐들, 단색 바이닐, 불투명, 스플래터, 하프앤하프, 컬러, 인컬러, 이런 것들은 마블, 이런 것들은 사실 왜 소개를 드렸냐면 바이닐은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것들은 상당히 다수 유통이 되고 있고, 외국 데이터들을 찾아봐도 이제 스플릿 바이닐이나 뭐 솔리드 바이닐을 찾으면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메이저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사실 특수한 바이닐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뭐든지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막 제가 본 거는 무슨 나무를 깎아서 만든 바이닐도 실제로 있었고, 초콜릿 깎은 것도 있고, 얼음 깎은 것도 있고,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세상에 별게 다 있어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색도인 같은 거 깎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판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가 기준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좀 특수한 바이닐 중에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판이 있습니다. 제 M1 1집이 그 아까 컬러인 컬러 반 말고 10장 한정으로 샌드필드 반이라고 해서 한정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10장 한정이라 저도 딱 한 장밖에 없어서 개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미개봉.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살짝 비닐은 뜯어놨습니다. 스페셜 바이닐 샌드필드인데 첫 개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샌드필드 반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를 판에 넣은 건데요. 어우, 두꺼워. 이 두꺼운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와, 이거 별 뜯네? 짜잔! 샌드필드 반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 재생돼요. 왜냐면 제가 제작 과정에서 그 샌드필드를 만들기 위한 판을 먼저 봤기 때문에 재생도 문제없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 사이드, B 사이드를 따로 이 비닐에 소리꼴을 입혀요. 원래는 한 방에 입히는데. 그래서 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모래를 넣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판 두 개 이상의 두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필드 판처럼 이제 특정한 컨셉을 가진 회사나 뮤지션들이 커스텀으로 만드는 다양한 판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판 말고도 다른 버전의 다양한 디자인의 컬러 바이닐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덕은 사소하게
레몬튜브. 네, 지금까지 좀 다양한 컬러 바이닐과 좀 특수한 디자인의 바이닐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컬러 바이닐 얘기가 나오면 항상 흑판이 더 음질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컬러 바이닐보다는 흑판이 더 좋다. 아니다. 컬러 바이닐이 뒤지지 않는다. 이런 논쟁거리가 저랑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판의 재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흑판은 검은색 염화 비닐로 만들고 이렇게 불투명한 판은 하얀색 그 염화 비닐에 이제 염료 들어간 아이로 만들고 조합된 스플릿은 이런 친구들을 섞어서 만드는 이런 재질에 따른 소리 대비 노이즈의 비율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판적으로.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는 검은색 염화 비닐이 소리 대비 노이즈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순위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문제도 있고 소리 대비 노이즈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음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논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는 디자인에 마음이 끌리는 판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듯이 좀 재질 차이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바이닐을 생산하는 과정의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화에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리를 녹음을 한 것을 이 플라스틱 아날로그 판에 새기게 되잖아요. 그 새기게 되는 과정을 하는 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커팅이라는 건데 이 소리꼴을 잘 새겼냐 좀 못 새겼냐에 따라서도 원래 음악에 따라오는 음질이 차이가 나고요. 그럼 소리꼴을 새겼습니다. 이 새긴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 비닐, 비스킷에 올려놓고 이렇게 파나 찍듯이 찍는 거. 이 과정을 프레싱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싱도 엄청 프레싱을 정밀하게 잘하는 기계를 혹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다. 아니다. 그냥 막 한다. 이렇게 조금씩 스펙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 판들은 물건으로 가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원이랑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스들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컬러 바이닐이다, 흑판이다 때문에 음질이 좌우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제작 공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도 흑판이 좋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또 여기서 재밌는 요소가 예전에 LP가 메인 매체, 음악을 듣던 주된 매체였던 시절에 나왔던 흑판이랑 요즘에 나오는 흑판 두 개를 들어봤을 때 뭔가 음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공부 차원에서 좀 찾아보고는 했는데 예전에 바이닐을 만들 때 썼던 검은색 PVC는 재생 바이닐을 써서 지금 쓰는 PVC랑 딱딱함의 경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리꼴을 새기는 바탕이 되는 플라스틱의 경도가 다르면 이게 미묘하게 재생이 되는 음질의 차이도 발생이 시킨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심화 과정에서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흑판이냐 컬러 바이닐이냐 이렇게 단순히 나누기에는 재질의 차이도 있지만 제작 과정의 차이나 생산 연도의 차이 이것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끌리는 디자인, 끌리는 버전의 판을 잘 찾아서 즐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덕은 사소하게 레몬튜브. 네, 에몬튜브 2화 컬러 바이닐의 종류를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에몬튜브의 컨셉은 사실 사소한 입덕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저와 비슷한 세대 혹은 아랫세대들이 바이닐을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서요. 좀 편한 컨텐츠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처음으로 LP를 찾아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 LP를 사기 시작했을 때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음악도 많이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파내는 게 좋은지도 몰라서 되게 좌충우돌 많이 겪기도 했고요. 바이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겁내시는 분야 중 하나가 매니아 분들이 되게 많은 샵에 가서 내가 막 무시당하거나 혹은 잘 못 찾거나 혹은 잘못된 매너를 가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뭐 재밌는 사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디깅을 하는 노하우나 팁 같은 거를 다음 화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몬튜브 2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화 3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젠 버튼